저것이 이미지는 단순히 과학 데이터베이스에서 잊혀진 또 다른 천문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태양계에서 연약한 천체들이 일반적으로 살아남지 못하는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에 포착되었으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활동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이미지는 3I ATLAS가 목성의 중력 영향권 깊숙이 진입했을 때 촬영되었습니다. 천문학자라면 누구나 이 사실만으로도 분명한 사실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불안정한 성간 천체들이 파편화되거나 응집력을 잃거나 구조적 손상에 뚜렷한 징후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일 뿐만 아니라 해성들이 혹독한 시험을 거치는 진정한 우주적 필터이자 가혹한 시험장 역할을 합니다. 산산조각 난소 행성들은 궤도가 바뀌고 그 궤적이 급격하게 변합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3I 애틀라스는 뚜렷한 파괴 징후 대신 예상치 못한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무작위적인 밝기 변화도 아니고 중력에 의해 왜곡된 단순한 해성꼬리도 아닙니다. 이 이미지는 해성이 태양계 내부에서 가장 위험한 영역 중 하나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국제적이고 일관된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추측이 아니라 해성과 성간 천체의 행동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측 데이터입니다. 가장 민감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밍 만약 이러한 활동이 목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다면 얼음의 후기승화, 휘발성 가스 방출 또는 태양과의 열적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성 근처에서는 예상되는 물리적 현상이 다릅니다. 거대 행성의 중력장은 내부 응력, 구조적 변형을 유발하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처럼 천체의 완전한 파편화를 초래합니다. 1990년대에 목성과 충돌하기도 전에 산산조각이 난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하지만 3I ATLAS는 슈메이커 레비 9 해성과는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관측된 다른 어떤 해성과도 다릅니다. 이 이미지는 구조적 결함이 아니라 중력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을 보여줍니다. 예비 데이터를 분석한 천문학자들은 이상활동, 예측 불가능한 행동, 단순화된 모델과 양립할 수 없음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며 이 현상을 매우 신중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과학 보고서에서 우연히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언가가 기존 모델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리고 관측된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기 전에 섣부른 결론을 내리고 싶지 않을 때 사용되는 표현들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3I ATLAS가 인공적이거나 지능적이거나 통제되고 있다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논의되고 있는 것은 더 심오하고 어쩌면 과학계에 더 불편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현재의 모델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목성에 반응하는 성간 물체를 관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이미지의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으로 이끌어줍니다. 기록된 활동은 확산된 형태가 아닙니다. 대상 주변에 무질서하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3I ATLAS 구조의 특정 영역과 연관된 것처럼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태양열에 의해 물질 방출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양상이 다릅니다. 이 궤적 지점에서 태양은 주요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목성이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이 작은 디테일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목성은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방출을 설명할 만큼 충분한 열 에너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성의 영향은 중력, 전자기력, 그리고 역학적 힘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3I ATLAS가 이러한 맥락에서 활동을 보인다면 그 활동은 목성 자체의 내부 힘과 관련이 있거나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메커니즘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특히 민감한 이유는 이를 둘러싼 침묵 때문입니다. 요란하게 발표되지도 않았고 곧바로 헤드라인 뉴스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기술적 업데이트, 2차 분석, 추가 관찰 결과들이 나오는 가운데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는 대개 전문가들 사이에서 먼저 유통되는데 이는 바로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불편합니다. 처음에는 해성으로 분류되었던 성간 천체가 목성의 중력권에 진입한 후에도 활동을 유지하거나 재편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분열의 명확한 징후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기존의 설명 방식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는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천문학의 역사는 수십 년 동안 설명되지 않았던 현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도전했다 간단한 설명만으로도 기존 모델의 심오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펄서 퀘이사, 고속 전파 폭발 등 이 모든 것들은 한때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림-I 에이틀레이스도 이제 그 범주에 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안한 점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후에 분석되는 과거의 천체들과는 달리 3IIATLAS는 태양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역 중 하나를 통과하는 바로 지금 관측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모든 데이터는 이 천체가 단순히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을 강화합니다. 이 사진은 미스터리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미스터리를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성간 천체가 예상과 다르게 정확히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보이는 순간 질문은 더 이상 저것은 무엇인가가 아니라 저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을 다음 단계에서 밝혀낼 것입니다. 현재의 물리 모델의 관점에서 사르나이 아틀라스의 행동을 분석하고 목성 근처에서 이러한 모델들이 왜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실패하기 시작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목성 근처에서 사르나이 아틀라스 이미지에 기록된 행동은 과학적 사실과 비교해 볼 때 더 이상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알고, 측정하고, 예측합니다. 수십 년 동안. 여기서부터 사건이 정말 심각해지기 시작하는데 데이터가 단순히 애매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애매모호한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인 모순 기존 모델을 활용합니다. 이 현상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과학에서 작은 천체와 목성 사이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성은 질량이 클 뿐만 아니라 주변 공간을 지배합니다. 목성의 중력은 엄청난 조성력을 발생시켜 응집체를 파괴하다 단 몇 시간 만에 궤도를 재편성하고 심각한 내부 골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론이 아니라 반복적인 관찰 결과입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예는 슈메이커 레비 9 해성입니다. 이 해성은 목성의 영향권에 진입하면서 충돌 직전에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나면서 뚜렷한 파편 사슬을 형성했습니다. 다른 작은 해성들은 이 단계조차 거치지 못하고 희미한 구름처럼 변하거나 물질을 무질서하게 잃거나 근접 통과 후 기록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CRIATLAS는 이러한 지침을 전혀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이미지와 관련된 측광 및 분광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문학자들은 특정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밝기 변화는 파편화 과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하락이나 불규칙적인 분산 대신 이 신호는 목성의 영향력이 최대치에 달하는 짧은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국지적이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활동을 나타냅니다. 이는 심각한 기술적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해성에서는 목성 근처에서 물질이 방출되면 그 영향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중력으로 인해 새로운 표면이 드러나면서 승화가 가속화되고 연쇄적인 구조 붕괴가 발생합니다. 사르나이-에이틀라스 해성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체는 주변 환경에 반응하지만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극도로 밀도가 높은 구성, 특이한 핵 또는 내화성 물질이 풍부한 희귀한 유형의 성간 천체와 같은 보수적인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가설들 중 어느 것도 이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활동 패턴 높은 밀도는 파쇄를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에너지적인 조직화를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내화성 물질은 열에는 강하지만 강한 중력에는 약합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기술적 점은 관측된 활동이 예상되는 해성 꼬리의 축을 따르지 않으며 고전적인 태양 천체 방향 관계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현상의 원인이 태양 복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는 해성 이상 현상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 중 하나를 배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논쟁은 천문대의 범위를 넘어 더 넓은 맥락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현상이 기존 모델에 맞지 않을 때 과학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대안적인 설명을 검증하고 만약 그것들이 실패하면 자신만의 모델을 수정하세요. 외계 행성 발견, 우주의 가속 팽창, 그리고 고속 전파 폭발과 같은 극단적인 현상들이 모두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 처음의 충격은 이건 불가능해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서는 안 돼 였습니다. 서라이 아틀레이스는 그러한 공백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우주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랫동안 태양계 밖의 천체들은 수동적인 방문자로 여겨졌습니다. 고대 암석, 다른 행성계의 잔해, 우연히 우주를 횡단하는 무기력한 여행자 정도로 말입니다. 이러한 천체들이 그들은 복잡한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환경은 이러한 안락한 관점에 도전장을 내민다. 일상생활에서 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 과학은 우리에게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질량, 속도, 구성 성분을 알면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스라이 아틀레이스는 이러한 예상을 깨뜨립니다. 우주에서는 설명보다 데이터가 먼저 나타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단계별 분석을 따라 여기까지 오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지 하나의 사례도 아니고 종결된 사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계속 변화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찰을 통해 상황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잘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러티브 컨트롤이 현상에 대한 제도적인 경각심은 없습니다. 긴급 기자회견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부인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다만 극도의 신중함이 느껴질 뿐입니다. 과학에서 신중함은 대개 설명이 틀렸을 때의 대가가 너무 클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기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하지만 특징을 알 수 없는 활동, 높은 조석 중력 환경에서의 비정상적인 행동, 추가 관측 필요와 같은 의미심장한 표현을 슬쩍 드러낸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히 당혹스러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초기 모델에 따르면 사레나이 아틀레이스가 일반적인 혜성처럼 행동했다면 궤적의 해당 지점에서 이미 구조적 안정성이 손상되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것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가능성을 차단하며 대안적인 메커니즘을 찾도록 강제합니다. 이것이 대단한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소한 설명의 여지를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실제로 우리는 태양계에서 가장 격렬한 영역 중 하나를 통과하면서도 전형적인 퇴화 징후를 보이지 않는 성간 물체를 다루고 있으며 심지어 그 활동의 원인을 태양이나 우연으로 쉽게 돌릴 수 없는 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상황은 중대한 과학적 수정이나 큰 난처한 사태에 앞서 발생하는 유형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석할 때 이러한 행동이 단순히 물리적인 특징에 그치지 않는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지만 더욱 복잡한 무언가를 암시하듯 논의는 기술적인 영역을 넘어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있어 훨씬 더 민감한 측면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진짜 불편함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세라이 아틀레이스가 목성 근처에서 밝혀낸 것은 단순히 천문학적 호기심으로 치부할 수 있는 기술적 세부 사항이 아닙니다. 이 사건을 무시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패턴을 되풀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기존의 설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신호를 잡음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정반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직면하고 확신을 수정하는 데 따르는 지적 비용을 감수할 때 발전합니다. 여기서는 비용이 많이 든다. 만약 성간 물체가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력장을 통과하면서도 예상되는 붕괴, 파편화 또는 역학적 제어력 상실과 같은 징후를 보이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무언가를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단지 사라이 아틀레이스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분야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시스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방문자를 분류하고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이를 무시할 경우의 위험은 단순히 흥미로운 이상 현상을 놓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주를 해석하는 데 사용하는 모델에 필요한 수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는 심각합니다. 우리의 행성 관측 시스템, 위험 시뮬레이션, 심지어 우주 방어 예측까지도 성간 물체가 수동적이고 알려진 오차 범위 내에서
예측 가능하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합니다. 세라이 ATLAS의 행동은 이러한 가정을 반박합니다. 긴장감이 이러한 가정은 완전히 무효화되지는 않지만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취약한 가정에 기반한 시스템은 가장 필요할 때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그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관측된 활동이 아직 이해되지 않은 내부 메커니즘, 예를 들어 드문 물리적 반응, 복잡한 내부 구조 또는 전례 없는 물질적 특성과 관련이 있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천체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분류체계, 새로운 측정 기준, 그리고 필연적으로 우리 태양계 너머의 행성계 형성 과정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차원의 영향이 있는데 이는 더 조용하고 어쩌면 더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관찰과 우주의 반응을 편안하게 분리해온 세계관을 구축해왔습니다. 우리가 질문하면 자연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답합니다. 하지만 셀리아의 아틀레이스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간단한 설명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완전히 기계적인 우주라는 개념에 도전하는 현상들이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이러한 논리를 뒤흔듭니다. 이것은 과학으로 위장한 영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은 기존 모델에 비해 너무 체계적으로 보이는 무언가를 만날 때마다 어휘를 확장해야만 했습니다. 양자 물리학도 그렇게 탄생했고 현대 우주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는 지극히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데이터 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나친 안일함 때문입니다. 세라이 ATLAS의 작동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려면 우주가 우리의 직관을 초월하는 수준의 복잡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모든 것이 이미 지도화되고 목록화되고 분류되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적 침묵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음모 때문이 아니라 신중함 때문입니다. 과학은 숨기려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성급한 발표가 가져올 파장을 알기에 발표를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침묵 그것은 공허함을 만들어내고 공허함은 통제되지 않은 추측으로든 더 깊은 성찰로든 항상 채워진다. 여기서 제기되는 핵심 질문은 사나이 ATLAS는 자연의 영역을 초월하는 것인가가 아니라 훨씬 더 어려운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적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어떤 물체가 극한 환경에 대해 구조화된 방식으로 반응하고 알려진 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학적 언어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다. 이 영상이 다루는 진정한 경계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경계선에서 조사가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논리를 따라오셨다면 이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토론에 참여해 주세요. 기존의 결론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재고하고 모델의 이의를 제기하고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입니다. 세나이 ATLAS에서 가장 불안감을 주는 측면은 목성 근처에서 공개된 이미지에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지기를 주저한다는 사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단순히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응하는 존재라면 어떨까요?